시험과 관련해서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유형, 예, 요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자, 허쉬와 블렌차드도 상황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상황에 맞는 지도성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바로 구성원의 성숙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허쉬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한 상황으로 보고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으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지도성을 발휘해라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상황을 4가지로 나눠요. M1, 2, 3, 4 4가지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성숙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1 상황이 가장 미성숙한 상황이고 여기는 구성원들이 M4 상황이 가장 이 구성원들 성숙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M1, 2, 3, 4 4가지로 나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의 동기가 높냐 낮냐? 실제 능력이 높냐 낮냐? 이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M1 상황은 둘 다 낮은 상황, M2 상황은 높고 높고 M4는 둘 다 높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M1 상황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나 동기도 낮고 그 일을 할 만한 실제 능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죠. 이게 가장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M2 상황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동기는 있어요. 의욕이나 동기는 있는데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 M3 상황은 능력은 있는데 동기가 떨어진 상태고 M4 상황은 둘 다 높은 상황. 그래서 가장 성숙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넷으로 나눠놓고 각각 이 네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도성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M1 상황 둘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미성숙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바로 지시형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좋고 일일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미성숙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지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2 상황은 그러니까 동기는 있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이럴 때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 지도를 해주면 좋고 지도형. M3 상황, 여기는 능력은 있는데 동기가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럼 떨어진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잘 지원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둘 다 높은 상황, 그 능력과 동기가 다 높은 상황이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잘 위임을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M1, 2, 3, 4에 필요한 지도성 유형이 이렇게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 이렇게 4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각 Q1, Q2, Q3, Q4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지시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지도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관계입니까? 인간입니까? 관계죠? 예, 관계를 강조하느냐? 과업을 강조하느냐? 예, 요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보면 Q부터 얘기하면 이건 둘 다 낮고 그 다음에 지원형 같은 경우는 높고 낮고 그 다음에 둘 다 높고 그 다음에 높고. 예. 이게 이제, 각각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일단, M4 상황을 봅시다. M4 상황, 가장 성숙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다 능력도 높고 동기도 높은 그런 상태.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형을 발휘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위임형이라는 건 뭐냐? 지도자가 관계도 강조 안 하고, 과업도 강조 안 하고, 둘 다 낮춘. 이게 바로 위임형이라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M3 상황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기는 낮은데 능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능력은 높으니까 괜찮은데 떨어진 동기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형은 어떤 유형을 얘기하냐? 바로 떨어진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에 좀 신경을 써주고 근데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력, 능력이 있어서 일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과업을 강조를 안 하는, 낮추는 이게 바로 지원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동기는 관계로, 능력은 과업으로 이렇게 대칭해서 생각을 해보면 둘 다 높으니까 둘 다 낮추고 낮고 높으니까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M4나 M3는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M1과 M2가 좀 이상하다. 왜냐면 이거는 높고 낮고 낮고 낮고인데 그러려면 왠지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높고 낮은데 둘 다 높이고 둘 다 낮은데 낮추고 높이고 이런 식이니까 완전히 대칭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단 M1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M1 상황은 이제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나 동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즉 여기에는 구성원들의 동기도 올려주고 또 실력도 올려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가뜩이나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는 그 최악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들의 실력도 올려주고 동기도 올려주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뭐라도 빨리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 엉덩이를 걷어차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궁둥이 뛰고 일어나서 뭐라도 일을 좀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관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과업만 강조해서 일단 뭐라도 좀 일어나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까 지시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시형은 어떤 그 지도성이냐? 관계는 강조를 안 하고 과업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지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M1 상황에서는 지시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M2 상황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되냐? 동기는 높고 능력은 낮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낮은 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선 과업을 좀 강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올라가 있는 동기 이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도 신경 쓰고 과업도 신경 쓰고 둘 다 높인 걸 지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모형이고 시험에 4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4번 다 뭐가 나왔냐면 저 관계를 알고 있는 거가 나왔어요. M1, 2, 3, 4 각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지도성 유형은 뭐고 그리고 각각의 뭐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이라는 게 즉 과업과 관계가 지금 높고 낮음이 어떻게 되는지 저걸 다 알고 있는가 저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중 뭐 틀린 걸 고르시오 맞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지 놓고 쫙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백지 놓고 M1, 2, 3, 4 그 다음에 이제 동기와 능력 높냐 낮냐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 지시형부터 위임형까지 쓰시고 또 관계 과업 표시하실 수 있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모형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제1회 논술 시험에서. 근데 다만 그 당시에 문제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허쉬와 블렌차드를 물어본 거였는데 문제는 그 당시 1회 교육학 논술을 볼 때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게 허쉬와 블렌차드를 물어본 줄 몰랐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뭐 허쉬와 블렌차드의 관점에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다음 이 상황에서 필요한 지도성 유형 2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초임교사하고 경력교사가 대화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냐 막 대화하는 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초임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쳐보니까 참 지도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경력교사가 선배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뭐 지도성이 중요해요. 특히 상황에 맞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제시되는 학급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초임교사가 아이들 처음 가르쳐 보는데 애들이 너무 동기가 떨어져 있다. 수업에 열의가 없고 동기가 떨어져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제 동기와 관련해서는 지도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경력교사가 그렇죠. 상황에 맞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고, 자, 여기서 필요한 지도성 행위를 2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서 경력교사가 한 얘기. 자, 지도성은 중요한데 상황에 맞는 지도성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 지도성 이론 중에 어떤 이론 입장에서 쓰라는 겁니까? 상황론 입장에서 쓰라는 얘기인 거죠. 예. 상황론 입장에서 쓰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주어진 문제사항이 뭐냐면 초임교사가 뭘 고민하고 있는 거냐면 애들을 지금 가르치는데 애들 너무 동기가 떨어져가지고 가르치기 힘들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상황론 입장에서 쓰되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지금 동기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론의 이론들 중에서 동기가 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동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지도성이 필요한가를 얘기해주는 이론이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상황론에서 뭐 배웠어요? 피들러. 그 다음에 뭐 하우스. 그 다음에 레딘, 그 다음에 허쉬와 블렌차드, 네 이론 중에, 이 상황론 중에서 뭔가 구성원의 동기가 떨어진 상황,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는 허쉬와 블렌차드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나왔잖아요. 동기와 능력이 해서 높냐, 낮냐. 자, 그럼 허쉬와 블렌차드에 의하면은 동기가 떨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M1 상황하고, 그 다음에 M3 상황.
그러면 각각 여기에 필요한 지도성 행위는 뭡니까? 지시형하고 지원형.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론 입장에서 필요한 뭐 지도성 행위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상황만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워요. 최근 문제보다. 최근 문제는 디렉션이 분명하거든요. 누구의 입장에서. 스테인호프와 오웬스의 관점에서 뭐 명칭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전 문제일수록 아예 그게 없었어요. 없고 상황만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네가 판단해서 이게 누구의 이론인가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 관점에서 저걸 써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일단 그걸 파악한 게 문제였죠.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게 파악도 문제가 뭐냐. 지도성론을 배웠으면 그게 좀 파악이 돼요. 이론을 배웠으면 이게 그 경력교사가 지도성 중요하죠. 특히 상황에 맞는 지도성이 중요합니다. 이 대사가 왜 들어갔겠어요? 아무 의미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힌트라는 거죠. 의미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즉 지도성 이론이 이렇게 뭐 지도성 행위론 상황론이 있는데 상황론 입장에서 찾아봐라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것도 지도성 이론을 배워야 이 힌트를 알아먹는 거지 저걸 아예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도성 이론을. 그러면 그 문장이 힌트로 느껴집니까? 전혀 힌트로 안 느껴져요. 그냥 바른 말, 옳은 말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뭐 당연히 뭐 상황에 맞게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그냥 착한 말로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더군다나 그때 1회 논술형이었기 첫 회 시험이었기 때문에 행정을 공부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거 행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긍심을 가는 건 뭐냐면 제 수강생들은 그래도 허쉬와 블랜차드 입장에서 많이 썼어요. 이걸 그때도 똑같이 다 배웠으니까 이거 상황론 물어보는 거고 특히 동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지도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저 두 가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쓴 경우. 근데 일부분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되게 이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쓰라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지금 교사는 학생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내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출제한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허쉬와 블랜차드 입장에서 동기가 떨어진 상황에 필요한 지도성 행위 두 가지를 쓰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수험생들 중에 아주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못 알아차렸어요. 지도성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채점하려고 보니까 정답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반응이 되게 적고 별의별 이제 오답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의 다 그냥 맞게 해줬다. 꼭 상황론이나 아니면 허쉬와 블랜차드 모형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지도성 이론 끌어들여서 그냥 썼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채점을 했다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쉬와 블랜차드는 출제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제가 되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맞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채점되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재출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다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 정도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